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경호 PD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연세 S의원의 심영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원장님 요즘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통증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통증 뭐 누구든지 살면서 한두 번은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수시로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냥 고질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고. 예. 그 뭐 급성기가 있을 거고 만성이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쉽게 사람들이 통증하면은 뭐 약 먹는 게 좋아 아니면 뭐 주사 맞는 게 좋아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는데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뭐 어디 다쳤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혹은 경련이 일어났다든지 특히 뭐 위경련이 일어나면 배가 뭐 팍 하고 뭐 다리에 쥐나는 게 심해지면 또 특히 이제 통증이 심하고 또 두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급성기인데요. 급성기들은 대부분 이제 뭐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 찾아가면 거기서 진단하시고 뭐 진통제나 혹은 뭐 근육이완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받고 또 스테로이드 뼈주사 같은 걸 많이 맞으시는데 뭐 팔이 아프다든지 어깨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증을 저거 하는 그런 행태고 또 과거로부터 그 엄마의 손이라 했잖아요. 어디 아프면 어머니가 이렇게 쓰다듬어 준 것처럼 엄마의 손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따뜻한 스포를 한다든지 혹은 또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주물른다든지 혹은 또 뭐 여기저기 뭐 요새는 또 집마다 마사지기 많아요. 그래서 마사지기로 뭐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통증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고 또 침 맞는 분도 있어요. 스스로 또 침 끊는 사람도 있고 뭐 부항 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좋아지면 이제 다행인데 네. 안 좋아지면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근본적으로 통증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원장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네. 일단은 이제 통증에 대한 접근이 통증이 왜 생기는가 접근했을 때 저는 이제 통증 코끼리가 장년들이 코끼리 보는 거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을 중심으로 보시고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 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뼈를 중심으로 보고 또 통증의학과 선생님은 뭐 통증 자체가 뭐 마취 통증의학에서 뿌리를 둔 거니까 뭐 이런 그쪽으로 통증 생리에 대한 게이트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또 뭐 한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 경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와 혈이 막혀서 기와 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양한데 저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생소하네요. 네, 전기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토 바르그라고 그 박사님은 1930년대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 중에 일부에서 보면 세포가 전기가 한 반 정도 떨어지면 통증을 느끼고 80 내지 90% 정도 떨어져서 방전이 돼버리면 암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 세포가 일단은 이제 제가 접근하는 건 우리 몸의 세포는 70조 개 정도 돼요. 70조 개에서 뭐 80조 개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70조 개 그 세포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서 배터리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 다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세포가 충전된 상태면 세포가 충분히 자기 기능을 해요. 눈세포는 눈 기능하고 코세포는 코 기능하고 입세포는 입 기능하고 신경세포는 머리세포 뭐 자기 다 근데 전기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70조 개가 다 전기가 있어야지 전기작용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기가 우리 아파트에 전기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죠? 뭐 걸어다녀야죠. 그리고 물도 안 나와요. 그렇죠. 물도 네. 이제 모터로 해서 올려갖고 내려오는 물도 안 나오죠. 전기 안 나오죠. 뭐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 뭐 세포마다 네. 그 전기를 갖는 양이 다 틀릴 네, 거잖아요. 세포마다 이제 전기 소모량이 좀 틀려요. 우리가 차가 있으면 뭐 포니가 있고 뭐 소나타가 있고 뭐 큰 뭐 벤츠가 있고 롤스로이스가 있다 치면 배기량 틀린 것처럼 이 전기량도 틀리죠. 그래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세포가 뭐냐면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망막세포예요. 심장 아니고요? 심장 아니에요.
심장은 좀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 1등이 망막세포. 눈을 떴다 하면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신호를 해갖고 보내주고 신호를 하고 하는 일이 많네요. 하는 일이 쉬지 않고 하는 게 망막세포예요. 눈. 그래서 황반변성도 이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이유가 그런 건데 망막세포가 제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편에 속하죠. 세포마다 그래서 근데 별로 일 안 하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먹어도 금방 소화돼서 또 배고픈 것처럼 그래서 일을 많이 안 하는 세포들은 전기를 소모를 조금밖에 안 해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자동차로 비유해서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은 발동이 안 걸리겠죠? 네. 그러면 뭐 외부에서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포는 교체해줄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충전을 해줘야죠. 네. 어떤 식으로 충전? 충전을 해주는 원리가 세포 충전 원리가 실제로 세포를 충전하는 게 예전에 그 많은 전기 치료기하고 개념이 틀린 게 이건 전기 충전기예요. 그래서 이제 호화타협법이라고 제가 이제 개발하게 된 거는 High Voltage Operating A Current Treatment Appliance. 그래서 그 고전압 미세전류로 해서 3000V가 들어가요. 그럼 충전입니다. 일단은 3000V 하면 사람들이 감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220V에도 감전이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3000V면은 이게 안전한가요? 굉장히 높은 고전압인데요. 실제로 감전되는 건 전류의 양이지 전압의 크기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볼트가 예를 들어서 10만 볼트, 100만 볼트 되면 감전됩니다. 이거는 절연 파괴 현상이라고 해서 파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타버려요. 그거는 전선이 연결이 안 돼도 20만 볼트, 30만 볼트 거기에 딱 근처에만 가면 감전돼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학적으로 그 검사를 다 해보니까 4000볼트까지는 우리 세포가 안전하게 단 전류가 굉장히 적다는 가정하에 이게 오메 법칙하고 다 통해요. 그래서 전류가 1mA 이상이 되면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이 식약처에서도 기계 허가날 때 그 안전 규격을 벗어나면은 의료기계가 허가를 안 내주죠. 그러면은 일단은 아주 큰 고전압은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한 3000V 정도면은 3000V 내려면 안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미세 전류니까 네. 이게 우리 몸에는 해가 없이 이득을 네. 줄 수 있다. 네. 1mA 이상이면은 위험합니다. 우리 몸도. 그거는 50V라도 뭐 1mA 이상이 되면 감전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저희가 예를 들어 정전기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라고 정전기가 그게 생각합니다. 2만 볼트예요. 아 그래요? 삐직하는데 네. 우리 옷에 이렇게 찌직하는데 그게 2만 볼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전압 미세전류로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고전압 미세전류는 이제 세포 충전시키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서 이렇게 전기 충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충전기. 기계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선이 나오면 끝이 이렇게 쇠로 돼 있어요. 끝이 쇠로 돼 있어서 동그란 거 그냥 갖다 대면 충전이 돼요. 이렇게 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아무데나 다 갖다 대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해도 충전이 되는데 네. 우리 몸에서 우리 70쪽의 세포가 한꺼번에 다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병이 날 때 70쪽의 세포 모든 세포가 갑자기 팍 다운이 돼갖고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에도 이렇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고 뭐 통증도 없어요. 근데 아픈 데 되면 소리를 내서 환자분이 거기 떨어진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 전기가 떨어진 곳에 얘가 부분에만 반응을 충전시켜주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상인들은 반응 안 해요.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 24시간 충전해놨다 그래서 충전이 100% 이상 뭐 200% 300%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터리 걸리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 모두 배터리. 그래서 100%가 다 충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를 갖다 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3000V가 들어가려면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여기 100이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 50이 모자라죠. 이걸 갖다 대면 쭉 들어가요. 50 정도가.
그래서 한 부위에는 1분이면 70 내지 80% 충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충전이 되는 순간에 전기가 쭉 들어가니까 느껴져요, 우리 몸에서. 그게 찌릿하고 조금 기분 나쁘죠. 근데 얘가 몸속까지도 들어가지나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3000V 고전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10 내지 15cm까지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 가면 전기 대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220V인데 그거는 사이클을 해갖고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죠. 주는 목적이지 충전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고 통증에는 여긴 통증에 딱 갖다 대면은 근육통에는 그게 좀 뭐 아무래도 이제 좀 풀어줄 수는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얘는 근육 뭐 그것도 또 3000 네, 3000V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거는 근육을 수축과 이완시키는 원리가 아니고 충전시켜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흔히 가정에서 이제 쓰시는 것 중에서 조금 좀 이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고주파 치료기, 뭐 또 저주파 치료기, 그리고 뭐 텐스 이런 것들 갖고 있어요. 휴대용 텐스도 있어요. 아주 싸요. 그거 갖다 대면 근육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찌릿찌릿찌릿. 네? 전지로 움직이는 전질. 그거는 전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볼트가 뭐 높아봤자 뭐 10V, 20V도 안 돼요. 근데 전류가 세요. 반대네요, 반대. 전류가 굉장히 세갖고 막 근육이 움직여요. 그럼 희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충전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근육 피로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악화거든요. 개념 자체가 아예 틀린 틀린 거죠. 네. 네.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아까 이제 전기가 떨어진다. 떨어지면 뭐 통증도 오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아예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가 일단 반 정도 방전이 됐다 그러면 통증 오고요. 그 방전되기 전에 한 30% 정도 빠졌다 그랬을 때는 만성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게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있고 반 정도 빠지면 통증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 정도 빠지면 세포 기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눈 있는데 전체가 뭐 70% 방전이 됐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이죠. 실명이 된다. 실명이 아니라 완전 실명이라고 이 평가를 하려면 이제 오래 걸려야 돼. 그래서 세포들이 다 죽는 게 실명인데 갑자기 70%의 에너지가 빠졌다 그러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90%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세포가 죽죠. 암이 생기거나. 네. 그러면 충전을 했어요. 네. 그럼 또 다시 또 뭐 방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전되는 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 중년일 때는 3, 4일 정도 가요. 한번 충전하면. 근데 암인 환자는 24시간 계속 방전이 되고 완전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충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주위에 이제 모든 세포들, 정선 세포들이 완전 충전 상태로 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네. 암성 통증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일단 암 환자들은 좀 오래 하셔야 되겠네요. 자주 오랫동안 해야죠. 충전 시간이 길어야죠. 네. 그리고 어떤 환자들한테 좀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좀 수년 동안 이 호화타협법을 하면서 이제 개념 자체가 충전 개념인데 충전을 시키면은 그 림프 부정에서 생기는 림프 슬러지가 녹아버려요. 림프 슬러지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고 특히 뼈 주사 맞으신 분들은 림프 슬러지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절연이 돼갖고 통증만 못 느끼는 거지 그 뼈 주사 맞은 부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세포들이 죽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충전을 시킴으로써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 치료는 어디다 쓰느냐? 세포가 방전돼서 문제가 생긴 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부위는 일단 상관없고. 네, 부위는 전신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래도 원장님이 딱 해보신 환자분. 제가 이제 좀 치료를 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상당히 빨리 좋아지고요. 뭐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우울증,
불면증 그럴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눈 주위로는 황반변성이나 이런 것들 좋아지고, 그다음에 알레르기성은 이 충전해서 이렇게 별로 효과가 빠르진 않아요. 알레르기성은. 근데 이제 뭐 비염이 있다든지 그런 거 좋아지고, 그다음에 치통도 좋아져. 치통. 그리고 틀니 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 많은데 거기도 면역이 떨어지고 균이 침범하면 흔들흔들해서 다 문제 생기거든요. 풍치 그런 것도 효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십견, 어깨 아픈 거, 어깨 충돌 증후군 혹은 회전근개 파열, 뭐 이 주위에 이거 못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오시면 한 20분 정도 하면은 아파서 못 올리시다가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1회 치료로. 그러면 2회째는 3회째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점점 좋아지는 원리죠. 그거 뭐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경인대 증후군,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근육통. 다네요, 뭐 다. 네. 그래서 이제 세포를 충전시킨다는 개념이니까 어디에 뭐 특별히 잘 쓰인다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심장에 이제 부정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심장 근육의 부정을 더덕 뛸 때 충분히 하면 심장은 좀 자주 해줘야 돼.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무슨 과를 가서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이제 글쎄요, 무슨 과보다도 이제 호화타요법을 연수를 받고 제대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 하셔야죠. 뭐 과학은 별로 관계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